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자연어로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텍스트 SQL 구현을 통해서 자연어 질문을 자동으로 SQL로 변환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방식을 복잡한 쿼리 작업 없이도 수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텍스트 SQL에 대한 개요를 소개해 드리고 텍스트 SQL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 대한 패턴과 마지막으로 구현을 위한 아키텍처 패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기현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실제로 텍스트 SQL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데모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텍스트 SQL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에는 다양한 부서와 역할을 갖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업무에서 얼마나 자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팀은 전년 대비 순이익을 비교하거나 최근 몇 달간의 부서별 비용이나 수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운영팀은 우리 서비스의 장애 요소가 되는 슬로우 쿼리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인사팀은 직원들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다양한 인사 업무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중요한 자산을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는 고객, 재고 관리, 그리고 재무, HR에 이르기까지 일상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DB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이때 요청받은 DB 관리자는 SQL 쿼리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수행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SQL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서 얻게 되는 데이터는 담당자나 시스템에게 요청해서 얻는 데이터인데요.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속도가 경쟁력인 만큼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SQL을 배우거나 최적의 솔루션 개발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방법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최근 많은 IT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 역시 생성형 AI, 특히 텍스트 생성과 이해에 특화된 모델을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알려달라는 자연어 질문을 SQL 쿼리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데요. 보다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지고 담당자들이 더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방법을 텍스트 SQ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텍스트 SQL 방법론은 크게 4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정의된 규칙을 통해서 자연어를 SQL로 변환하는 방식이었지만 복잡한 쿼리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 모델을 사용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SQL로 변환하는 NLP, 즉 자연어 처리 기반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정확성과 유연성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트랜스포머 모델의 파인 튜닝 기반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좀 더 복잡한 언어 구조를 이해하고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모델을 미세 조정하면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출현과 함께 LLM,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접근법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LLM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자연어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SQL로 변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아마존 베드락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LLM을 활용하시면 비기술적인 사용자도 자연어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LLM을 활용한 텍스트 SQL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텍스트 SQL은 규칙 기반 시스템과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SQL 쿼리로 변환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LLM을 활용한다면 LLM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더 정확하고 복잡한 SQL 쿼리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유연성과 학습 능력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기술 담당자도 LLM 기반의 텍스트 SQL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2002년 F1 그랑프리의 탑 10을 알고 싶다 라는 질문 하나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위한 SQL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SQL을 생성하는 과정의 기술적인 설명 또한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처럼 텍스트 SQL을 잘 활용한다면 앞선 예시처럼 모두가 손쉬운 데이터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만큼 DB를 담당하는 IT 부서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나 복잡한 과정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조직 전반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텍스트 SQL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SQL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전 지식으로는 간단히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는 질문을 듣고 SQL을 만들어주는 LLM이 필요하고요. LLM이 SQL 쿼리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프롬프트 내 컨텍스트로 제공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레그는 자연어 질의를 SQL 쿼리로 변환할 때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키마 링킹은 자연어 질의에 언급된 개체나 속성을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테이블과 컬럼에 정확히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텍스트 SQL 구현을 위한 주요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어로 질문할 대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RDS나 아마존 레드시프트, 아마존 아데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스키마 정보, 그리고 샘플 쿼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DB 스키마 요소에 대한 설명 문서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앞에서 얻은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래그를 위해서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 컨텍스트 러닝을 위해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질문할 대상인 LLM은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쿼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민해 볼 사항은 스키마의 정보입니다. 기업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의 수가 많고 테이블명이 자체적인 규칙으로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LLM이 자연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테이블에 매핑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쿼리 생성을 위해서는 LLM이 목적에 맞는 스키마를 잘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조회해야 할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 설명 문서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회해야 할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설명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마 설명 문서는 기업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먼저 SQL 쿼리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스키마 정보를 추출해서 엑셀이나 또는 CSV 등으로 스키마 설명 문서가 정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거나 그 정보가 부족하다면 그림과 같이 LLM으로 증강해서 보다 더 구체화된 설명 문서를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테이블 스키마 정보로 추후 LLM이 스키마 링킹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 스키마 정보에는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에 대한 기본 설명, 그리고 컬럼 이름과 컬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LLM은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참조해서 자연어 질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올바른 SQL 쿼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스키마 링킹을 위한 또 다른 준비는
샘플 SQL 쿼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쿼리 로그와 자연어 질문을 데이터셋으로 가지고 있다면 LLM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유사한 기존 질문과 SQL 쿼리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실제 사용된 쿼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최적화된 쿼리 생성이 가능하고요. 앞서 준비한 스키마 정보를 활용해서 특정 구조나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한 쿼리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좋은 샘플 쿼리를 LLM에게 제공하는 것은 쿼리 작성뿐만 아니라 스키마 링킹에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SQL 쿼리만 있고 매핑되는 자연어 질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도 LLM을 활용해서 SQL 쿼리에 대응하는 자연어 질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SQL to 텍스트라고 하는데 기존의 사용자에 의해서 많이 수행되었던 쿼리로 그와 앞서 준비된 스키마 정보를 SQL만 있고 자연어가 없는 샘플 쿼리를 함께 프로그램 내 프롬프트를 통해서 LLM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어 질문으로 변환해서 샘플을 늘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충분한 샘플 SQL 쿼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SQL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를 위한 방법을 개념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사전 준비를 위한 과정의 수행 코드는 우측 하단 링크의 GitHub에 있는 DB 스키마 로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요한 작업 흐름을 위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각 워크플로우별 패턴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 AWS 기반의 리소스로 텍스트 SQL을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인 컨텍스트 러닝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SQL을 생성하는 패턴입니다. 사용자가 했던 자연어 텍스트 질문과 앞서 준비했던 테이블 스키마 정보 그리고 샘플 쿼리를 포함해서 주석이 달린 예제를 프롬프트로 LLM에게 제공합니다. LLM은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생성한 SQL을 반환하고 생성된 SQL은 검증을 마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사용자는 SQL 수행 결과를 얻게 되는 간단한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SQL의 메인 워크플로우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먼저 LLM이 샘플 쿼리를 참조해서 SQL을 생성하는 로직인데요. 사용자의 질문과 유사한 쿼리를 벡터 스토어에서 참조해서 샘플 쿼리와 질문을 프롬프트에 포함시킵니다. LLM이 이 샘플 쿼리에서 유사도 높은 쿼리를 찾는다면 추가 작업 없이도 쿼리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이 쿼리를 수행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샘플 쿼리만으로 쿼리를 생성해낼 수 없다면 스키마 설명 문서를 참조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합니다. 쿼리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 요청에 맞는 스키마 링킹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벡터 스토어의 스키마 정보에서 사용자 질문과 유사도가 높은 탑 K개의 테이블과 그 설명을 조회하고 DB로부터 샘플 레코드 몇 개를 가져와서 프롬프트에 담아줍니다. 이제 이 스키마 링킹 프롬프트를 LLM에게 제공하면 LLM은 쿼리 생성에 필요한 테이블 및 컬럼 이름 등을 선별하게 됩니다. 스키마를 선정했으면 다음으로는 쿼리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은 앞서 스키마 링킹으로 선택된 스키마 정보, 샘플 쿼리, 유저 질문, 그리고 DB 종류를 프롬프트에 담아 LLM에게 쿼리를 생성을 요청하고요. LLM은 사용자 질문에 맞는 SQL 쿼리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받은 쿼리는 일반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같은 LLM을 사용하거나 서브 LLM으로 검증하기도 합니다. 검증된 이후에는 최종 쿼리를 응답받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수행하고 유저에게 답을 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종 쿼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얻어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결과와 전체 또는 일부 샘플 데이터를 LLM에게 전달하면 LLM은
쿼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유저에게 제공할 답변을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답변을 유저에게 제공하면 워크플로우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SQL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워크플로우를 AWS 위에 구현하는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SQL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컴퓨트 영역이 있는데요. 아마존 EC2 또는 EKS, ECS 같은 컨테이너,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 같은 환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자연어 질문을 전달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DB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벡터 스토어로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어의 벡터 변환을 위한 베드락 임베딩 모델이 함께 활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 SQL 워크플로우의 수행 작업에서 아마존 베드락의 생성형 AI 언어 모델과 여러 차례 프롬프트 및 응답을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쿼리로 접근할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아마존 RDS나 아마존 레드시프트, 아데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후 완성된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워크플로우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AWS 기반에서의 텍스트 SQL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아키텍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WS 명기현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앞서 소개해드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텍스트 SQL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데모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명기현입니다. 이어서 앞 세션에서 소개되었던 텍스트 투 SQL 워크플로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데모와 함께 추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신뢰성 있는 텍스트 투 SQL 워크플로우 구현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데모 환경의 UI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아마존 베드락, 벡터 스토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텍스트 투 SQL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아마존 베드락에서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데모에서 클로드3 소넷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자연어로 접근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URI를 지정합니다. 이 URI에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과 인증 정보, 그리고 DB의 호스트 이름을 제공함으로써 텍스트 투 SQL 애플리케이션이 SQL 쿼리를 생성한 다음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 데모에서 SQLite를 기반으로 준비된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시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스키마 설명 문서의 준비 상태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전 정보는 학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프롬프트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자연어 질문과 SQL로 구성된 샘플 쿼리를 준비하고 테이블, 컬럼 등 스키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문서를 준비한 다음에 자연어 검색에 용이하도록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인덱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기 버튼을 눌러서 조금 전 보여드렸던 제이슨 문서를 오픈서치 서비스에 인덱싱합니다. 인덱싱 과정에는 베드락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 자연어를 벡터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전처리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 결과물을 오픈서치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샘플 쿼리에 대한 자연어 질문과 이에 매핑되는 벡터 임베딩 필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설명 문서의 경우에는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요약 정보가 텍스트와 벡터 임베딩 필드로 함께 저장됩니다. 이 문서들은 LLM이 사용자의 요청에 알맞은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전 정보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됐으면 텍스트 투 SQL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은? 이라는 질문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text-to-SQL 애플리케이션은 벡터 스토어인 오픈서치를 검색하여 사용자의 질문과 유사한 샘플 쿼리를 찾아내고 화면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사용자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스키마 정보도 찾아냅니다. 찾아낸 정보는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로 제공됩니다. 그러면 LLM은 컨텍스트에 제공된 스키마 정보와 샘플 쿼리를 참조해서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에 해당하는 SQL 쿼리를 작성하고 리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가 작성된 이후에는 이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 유저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매출 상위 10개 국가는? 이라는 자연어 질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은 text-to-SQL 작업 흐름을 통해 쿼리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쿼리를 실행하기 전에는 생성된 쿼리가 사용자의 질문에 부합하는지, 사용할 DB와 문법적으로 호환 가능한지 검사하는 밸리데이션 과정을 한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쿼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한 내용이 데이터와 함께 답변으로 잘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쿼리를 검증하고 수행하는 것이 실패 없이 처리되었지만 쿼리 수행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선하여 재시도할 수 있는 로직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text-to-SQL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LM을 통한 획득한 데이터에 맞는 시각화를 생성하거나 이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도록 후속 작업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조금 전 text-to-SQL로 획득한 데이터를 시각화까지 연결하고 싶다면 LLM의 추가적인 프롬프트와 함수 호출을 수행하여 다양한 확장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text-to-SQL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면 고객 분석이나 로그 조회, 사내 매출 집계 등 다양한 작업에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소개된 데모 애플리케이션의 프롬프트 및 소스 코드는 위에 표시된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앞의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text-to-SQL의 샘플 구현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text-to-SQL 성공의 핵심은 각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맞는 최적화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RAG 패턴에서 사용자 질문에 부합하는 스키마 정보와 샘플 쿼리를 찾기 위해서 DB 메타데이터, 즉 스키마 및 샘플 쿼리에 대한 지속적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중 발생하는 스키마의 변경사항이나 추가되는 쿼리 패턴을 샘플 쿼리에 포함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접근 패턴에 맞는 워크플로 설계입니다. 현실에서 SQL로 접근하는 다양한 워크로드 패턴이 있는 만큼 쿼리 및 스키마 복잡도에 따라 text-to-SQL 워크플로의 복잡도 역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인이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쿼리 접근 패턴의 경우 포린 키나 인덱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데이터마트 형태의 간단한 접근 패턴에는 text-to-SQL 역시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이 비용과 성능 면에서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쿼리의 검증 및 실행 단계에서 LLM이 잘못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DB에서 쿼리 실패를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리트라이할 폴백 전략을 로직으로 포함시키고 맥스 리트라이 횟수 역시 제한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키마 링킹 중 정확한 컬럼이나 테이블을 찾지 못했다면 이를 찾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을 리트라이 로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ext-to-SQL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난이도별 검증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쿼리 패턴 중 어떤 워크로드에서 잘 동작하지 않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롬프트 또는 RH 패턴을 사용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